대한민국에 소고기랑 바지락이랑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뽀얀물이. 밑에는 이제 소고기가 있고. 우시장국밥이라는 브랜드랑 사생활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심영근이라고 합니다. 배울 점 3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한 가지가 나오는 건가요? 비슷한 연관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일단 시작해보고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 근데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고 우시장국밥은 지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 2달 만에 월에 6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씹을수록 이게 지방들이 입안에서 터져서 고소하거든요. 처음에는 꼭 소금에 드시고 일부러 그래서 참기름도 안 한 거예요. 저희는 음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 먹으면 2번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세 30만 원에 매출 1억이에요. 약간 푸짐하게 주자라는 컨셉이 있긴 있죠, 샐러드에. 제가 좀 파스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오일 파스타가 나왔어요.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서 하거든요, 뿌리 이걸 하는 거. 항상 헬스장 가는 길에 쿠폰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니까 처음이신 것 같은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 매장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와서 맛보고 가시라 하고 항상 그걸 하거든요. 전단지인데 근데 이게 한 그릇이 무료예요? 네. 할인이 아니라? 그냥 한 그릇 무료. 이거 한 그릇 무료로 드린 쿠폰이에요. 나중에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럼 내가 이거 제가 조그맣게 만든 이유도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공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에 넣으시더라고요. 전단지 버리는데. 그러면 지나다니다가마다 있지? 그리고 가끔 카드 꺼낼 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명함 넣어둔 게. 이건 8,900원이니까 그쵸, 8,900원을 버리지는 않지. 버리진 않으니까 이런 거 좀 기획을 좀 하긴 했죠.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자신 있다. 들어온 자신 있다. 처음에는 진짜로 이런 사무실 있잖아요. 떡 한 몇 개 사가지고 무료 쿠폰 만들어가지고 와보시라고 다 사무실 다 돌렸어요. 약간 그런 것도 마이너스 수익으로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좀 사람들이 저는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잖아요. 저희는 8,900원이지만 원가로 따지면 그거 한 절반도 안 되게 나와요. 그러면 저거 제가 100장 돌려봤자 20명 올까 말까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봐야 9만 원인데 마케팅비 몇 배예요 사실. 그거보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저 사람들 또 오게 만들 수 있으면 2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물론 제 노동력이 들고 하지만 확실한 마케팅이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거 저도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막 거절당하고 이러니까 안 받는다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못했는데 저는 매장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세상에 따뜻함을 많이 했던 게 생각보다 미안해서 못 쓰는 사람도 많고 받아서 왔어요. 근데 돈 다 내고 가시고 다음에 쓰겠대. 내 마음이 고맙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고마워서 그런 것도 막 되게 막 따뜻함을 생각보다 많이 느껴요. 그런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네. 세 가지잖아요. 두 번째가 어떤 거예요? 아까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뭔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선택하자였잖아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존나 열심히 해라. 두 번째! 존나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면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길거리에서 부끄럽고 누군가한테 거절당하는 게 어려운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사람들 다 개개인의 가정사가 있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3명이 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절실함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었더라고 하더라도 실패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일이 없다 생각해야 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 그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저는 운동할 때 옷을 안 갈아입고 해요. 시간 많이 없어가지고 후딱 하고 후딱 씻고 후딱 가야 되니까 거의 근력만 해요. 웨이트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살 빼는 거에 아직 목표가 없고 조금 더 근육량도 늘리고 싶고 근력도 늘리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3대 몇 쳐요? 3대 많이 못 쳐요. 400. 400 못 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500 못 치면은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500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500일 쳐야 잘한다라는 저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방이 많이 있어서 근육이 잘 안 보입니다. 일하다가 브레이크 타임 때 와가지고 그냥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할 때는 진짜 졸려요. 근데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은 진짜 개운해가지고
일도 잘 되고. 중요한 게 하루가 빨리 가요. 하루에 15시간 매장에 있잖아요. 뭐 얼마나 엄청 지루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뭔가 엄청 활동적인 거 뭐 하나 해주니까 지루함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매출 안 나와서 속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동업자랑 뭐 다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이면서 몸 써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잡생각이 막 다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숨 쉬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씻고 나오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되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상황들을 감정적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또 장점이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체 운동인데 시간 없을 때 그냥 하나만 하려면 이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거죠, 그죠? 에이, 소리 지르면서도 해도 되고. 왜냐면 여기서는 허락 누구한테 안 맡아도 지르는 게 약간 허락된 곳이잖아요. 이러면서 힘들다 막. 어디 가서 약간 이러면은 손가락질 할 텐데 맛있게 먹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힌 것 같아요. 또 일정 있으시다고? 가맹점 한번 방문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사생활 은평점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하는 저희 레스토랑, 거기 이제 가맹점 뭐 문제 있나 좀 얘기도 들어보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또 개선해줘야 될 거 있으면 개선도 해주고, 확인차 한번 다녀오려고.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얘기 하나 봤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 가다 보면은 자기보다 날고기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자신감이 사라져 버린대요. 근거가 있어 버리면. 근데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저같이 무대포인 거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나 될 것 같으니까 해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너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 대한 근거도 없고, 가면 갈수록 만나면 나 그냥 또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벽을 치냐 안 치냐? 네,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몇 개예요? 전국에 한 12개 정도? 서울에 구로, 파, 신림, 은평, 대전, 천안, 별내, 성해랑 강릉이랑, 성도 부산에도 있고, 영도에 있고, 화직에 있고. 진짜 다 퍼져 있지 않아요, 진짜? 그러네요. 전라도 빼고 다 있어요. 네. 회사 법인명이 화합과 전진. 이 법인명이라고요? 왜요? 약간 다른 분들이 법인 이름 듣고 나서 다단계 회사냐 그러거든요. 88 올림픽 슬로건이 화합과 전진이었거든요. 이제 다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다 같이 경제도 부흥시키고 다 잘해보자, 약간 그런 의미인데,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라,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가맹점이랑 저희 본사랑은 별개의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속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사업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맹점주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잘 돼야 되고, 그들이 잘 된 만큼 저희가 잘 돼야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점주들과 본사가 같이 화합하고, 화합한 걸 토대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보자 라는 의미로 다단계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거를 다 동의들 하나요? 가맹점주들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0%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이 매장, 새로 이제 매장을 오픈해서 잘하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저희 마음처럼 안 따라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마케팅비는 뭐 이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행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구는 이 정도 매출로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걸로는 부족한 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점주님들은 다른 브랜드들을 다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 브랜드만 해봤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아마 다른 브랜드들이랑 여러 가지 브랜드를 경험한 점주님이라고 하면은 꽤 만족하는 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은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라고, 저랑 그리고 공동대표 형이랑.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점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일단은 로열티 안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규모가 그렇게 아직 크지 않잖아요. 이 정도 규모일 때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물류도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 어떤 점주님들이 불만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른 데들은 무조건 다 안 된다 그러고 매뉴얼만 따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도를 많이 드려요. 이거는 점주님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매뉴얼을 줬지만 점주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 봤대요. 자기네 직원들이랑 해서. 그럼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 하고 싶다. 근데 그럼 이제 저희도 다른 데는 그런 거 제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도를 있는 거 아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먹어보잖아요. 맛이 있어. 그럼 메뉴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물류랑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그 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포해주죠. 아... 저희가 또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본사 입장에서 되게 귀찮은 일인데? 그쵸, 쉽지 않은. 사진 새로 찍어야 되지, 메뉴 설명만 단가 계산해줘야 되지. 가맹점주도 귀찮은 일이고 본사도 귀찮은 일인데 서로가 그게 마음이 동하니까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일단 사생활은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하고 있고, 아, 지점을요? 제일 오래 한 직원이 한 4년 일한 직원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있고, 그리고 또 1년 넘게 일한 또 한 분도 저기 송파점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하면 뭐 할인이 있나요? 왜 직원분들이 이렇게 직원분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걸 일단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된다? 수익이 된다는 걸 4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인 즉슨 메뉴도 괜찮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을 테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실례지만 가맹비가 얼마인가요? 가맹비 500만 원입니다. 어? 가맹비 500만 원. 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교육 받아야 되니까 교육비래. 교육비. 예, 가맹비는 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교육비는 우리 매뉴얼과 또 시스템을 교육시켜주는 데 드는 비용이고. 교육비는 어느 정도? 500만 원입니다. 가맹비 5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매달 내는 거는 없습니다. 아, 일절 없습니다, 일절. 그럼 프랜차이즈가 뭐가 남아요? 안 남아서 매장 하나 더 푸는 거잖아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하고는 완전 다른 완전 느낌이에요. 달라요. 저희는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저희도 모든 매장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가서 하면은 매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진짜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찌라시를 아까처럼 전단지 뿌리든 뭐 하든 나가서 손님 데리고 오든 어떤 방법으로든 매출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웃기긴 웃겨요. 나가서 저기 공짜로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장 하나 잘 해내는 거랑 모든 매장을 다 잘 되게 만드는 거랑 참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전 개인적으로 좋은 상권에 들어가시라. 좀 임대료도 비싸더라도. 왜냐면은 그런 제가 그냥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시작하라고 했지만,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한번 결정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뭐 인테리어를 1억 쏟아붓게 되면은 1억을 못 돌리잖아요. 임대료도 못 돌리고 2년 동안. 그런 건 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상권은 괜히 좋은 상권이 아니, 집을 사도 서울에 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맞아요. 상권도 비싼 데는 사람이 몰리니까 비싼 거거든요. 브랜드를 런칭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카페를 시작한다고 해도 패션 쪽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네. 경험이 없으면 네. 남들이 하는 걸 무난하게 하자 생각하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근데 남들이랑 똑같은 거 하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당시 그 기아가 되게 활성될 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이디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이디야랑 비슷한 브랜드가 또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브랜드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디야 본사가 만들어준 음료를 그대로 해야 되고, 제가 뭔가 더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서 메뉴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더 새로운 브랜드, 더 좋은 브랜드가 제 매장 근처에 왔을 때, 그러면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남들이 하는 그 똑같은 거보다 내가 좀 더 창의적으로 나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브랜드가 내 옆에 들어와도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패션 브랜드를 운영을 해왔고 제가 런칭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했던 모든 기획들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할 줄 알고, 디자인 앞에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려면 디자인이 되는 거고, 다른 미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음식이나 이런 게 되는 거고,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그 정신을 만드는 게 사실 전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많이 해봤던 작업이어서 그렇게 막 힘들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일단 주저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근데 어떻게 하다 프랜차이즈가 하게 됐어요?
아니,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그냥 카페가? 아, 카페도 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에서 카페가 브런치 카페가 됐고 브런치 카페가 레스토랑이 됐고 하면서 레스토랑으로 이제 완전체가 됐잖아요. 진짜 줄이 막 20명 30명씩 밖에 서고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달로 시키는데 기사님들도 막 10명씩 기다리고 있고 막 진짜 본인도 놀라셨었나봐요. 아니 제가 일했는데 너무 힘든 게 생각이 나니까 탈진할 정도로 막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막 월세 30만 원에 매출이 1억이에요. 그 진짜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요식업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먹어본 사람들이 저 이거 혹시 분점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시냐,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공동대표인 김성훈 대표가 프랜차이즈 회사 경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럼 운 좋게도. 그래서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출근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진짜로. 그래도 뭔가 금융치료가 있었잖아요. 금융치료 또 열심히 했죠. 세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재고 따지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두 번째, 시작했으면은 미친 듯이 열심히 해라. 세 번째, 1, 2번 할 수 있는 이유가 3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건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거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내가 받아들이고 바꿔나가고, 예를 들면 제가 카페를 시작했지만 결국엔 레스토랑이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희 매장에 어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럼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이거 시도해보고 이것도 잘못됐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저거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뭔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대책업 시작하지만 실수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유연하게 대처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탄생한 게 사생활이자 우시장국밥이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사생활. 이게 카페에서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브런치에서 또 유연하게 레스토랑으로, 세 번째는 유연성을 가져라. 어떠한 잘못도 빠르게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선택이 잘못됐었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번처럼 빨리 선택하는데 반대편 선택을 빨리 넘어가 보는 거죠. 그거의 이제 3번의 결과물이 진짜 사생활인 거네요. 그쵸. 들어가 보시죠. 빨리 왔네? 우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사생활 세 번째로 오픈한 매장이고요. 근데 두 분 보니까 좀 막역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대표하고 가맹점주님 사이가 아닌 것 같길래 절친이죠, 절친. 어쩌다가 같이 이렇게. 친구가 꼬셨죠. 이 친구가요? 어떤 메리트가 있으셨어요? 메리트요? 음식도 맛있죠. 긴장. 음식도 맛이 있었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을 보잖아요. 단순히 음식이나 음료만 즐기러 온다기보다는 공간을 좀 즐기러 오는 손님들이 보였어요. 사생활 컨셉 자체를? 네네. 구독자분들 잘 모르니까 사생활 컨셉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제일 처음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2명이서 오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보내게 해주자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었고, 아마 여기도 좀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 자리마다 다 콘센트가 1인 다 콘센트가 다 있고, 그리고 뭐 공책 같은 것도 있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 도서관 독서실? 독서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뭐 누구는 노트북 자기 과제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최대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저희는. 이제 그걸. 근데 이제 그런 레스토랑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북적이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확장시켜 보자. 이렇게 4명이서 모임이면은 4명만의 사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는 그런 이제 변경을 좀 하다 보니까 제일 최근에 오픈했던 매장들은 다 자리마다 커튼을 칠 수 있게 돼 있고, 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네, 공간 분리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장사는 어떻게 됐나요? 매출이 잘 오르?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고개를 못 드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해가지고 진짜? 코로나 때 오픈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힘들다고 다들 죽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저점인 줄 알았죠. 샐러드 중에서 하와이안 치즈 샐러드가 제일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고, 여자분들 엄청 좋아하겠다. 양 진짜 많다. 과하다.
샐러드는 사실 2끼짜리인데 약간 푸짐하게 주자라는 컨셉이 있긴 있죠, 샐러드에.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새우가 살짝 매콤하게 볶아지는데 뭐 샐러드랑 매콤한 게 잘 안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하게 짭짤하고 적절하게 매운맛이 있어서 양이 많잖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밸런스가 좋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파스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오일 파스타가 나왔어요. 이름이 시골 오일 파스타잖아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냥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삼겹살, 막 있는 걸로. 마늘종 그냥 때려 박고 파스타 만든 느낌. 그래서 이름이 시골 오일 파스타예요. 아니 양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것도 파스타가 안 보여. 저 이런 거 너무 좋아. 시골 할머니가 괜찮다. 해주신 맛이에요? 시골 할머님이 이런 음식을 해주지진 않지만 정겨운 맛이 우리 삼겹살 먹을 때 마늘 아 들어갔을 그런 때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오일에다가 이제 그 뭐지? 파스타 면이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요? 낯선 음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막 느끼하지도 않고 깻잎이 있으니까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잘 드시네요. 하와이안? 하와이안 칠리 심프볼. 조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자기에 담게 됐어요? 저희가 컨셉 자체가 동양적인 인테리어 컨셉이에요.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글자적으로 로고 같은 것도 그렇고 무드도 저기 보면 한옥 같은 한옥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무드가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음식을 레스토랑 양식집이지만 음식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동양적인 느낌을 내려고 하면 이게 장독대 뚜껑이에요. 그럼 동양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릇 같은 걸 다. 제일 좋은 건 가득 차서 오시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이미 푸짐한 느낌, 2접시 시켜도 그냥 푸짐한 느낌이니까 네. 제대로 드시는. 은평점이 오래됐는데 되게 전체적으로 유지도 잘 하고 있고 매장 컨디션도 되게 괜찮고 메뉴를 제일 잘 지켜요.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대로 조금씩 바꾸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를 되게 잘 지키는 매장이어서 음식 퀄리티도 되게 저희가 항상 가고자 하는 대로 유지를 잘 해줘가지고. 근데 여자분들 앉아서 한참 얘기하다가 알 것 같아. 이거 다 먹으려면. 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동네 수다방. 일단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니까. 맞아. 한식은끼리는 이거 좀 빼줘 이럴 만도 한 거 있지 않아요? 많이 하죠. 많죠.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더 무리한 것도 요구할 때도 있고.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많이 해보자. 좀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 게 술 먹다가 막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수닥수닥 거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아, 그래서 파스타 한 그릇 무료 쿠폰을 만든 다음에 서가지고 나눠드리려고. 그게 제일 빨라. 오늘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밥 8,900원짜리 주니까 사람들 받아가는데 지갑이 넘는다고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만들어줬는데 무시장국밥 쿠폰 보셨어요? 네. 이거 지금 있어. 글씨만 바꿔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게 시장은 그래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가 나눠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쿠폰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럼 색깔 바꿔 주셨다. 그래 색깔 바꾸고 글씨 바꾸고. 아니 이거는 복붙인데요? 이제 그거 프로모션 하시려고요? 아, 네, 제가 해야죠. 달라요. 여기 대표님이 빨리 좀 근사하게 만들어 주셔야 제가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올라가기 전에 만들어주겠습니다. 진짜요? 아 해야죠 뭐.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배당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네.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재고 따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질러보시고 고민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서성이는 것보단 한 번 실패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3가지. 첫 번째,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라. 두 번째는 시작했으면 미친 듯이 해라. 세 번째, 잘못된 걸 빠르게 인정하고 유연한 태도로 수정해 나가자. 네, 이렇게 3가지. 이 3가지만 하면 대표님처럼 저보다 훨씬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 능력치들이 훨씬 더 높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아, 사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우시장국밥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혼자 빠져나오셔가지고. 빠져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마음이 무겁지. 무슨 실수하면 또 좋아하는 거 같은데. 들어가기 싫긴 해. 양가 감정이죠 뭐. 나도 양가 감정이긴 해. 양가 감정이지 뭐. 이건 쿠키야. 그런데 쿠키가 너무 재밌겠다.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땀났어 오늘 중에. 귀엽게 하라니까.